업계 분위기, 그리고 협력사에서 공급망이 있는 이제 협력 기업에 ESG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당연히 기후 행동이 공시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기후 위기를 늦추는데 연관이 또 되어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린워싱 될까 기후 목표 숨기는 기업들, 그린허싱 나타나라는 기사를 다뤄볼 텐데요. 그린허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기후 컨설팅 기업 사우스폴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린워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워서 쉬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후 목표를 비밀로 유지하는 그린허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폴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넷제로 계획을 세운 기업 중 SBTI 얘기하는 거겠죠. SBT가 Science Based Target 해가지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넷제로, 이게 여기에 이니셔티브가 붙어가지고 기업들이 각자의 이제 넷제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넷제로 이제 목표를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춰서 1.5도 목표에 맞춰가지고 합당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제 SBTI에서 이제 세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30년, 50년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그걸 이제 SBTI가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SBTI는 이걸 위해서 전체 가이드라인과 또 산업별로 뭐 항공이면 항공, 철강, 최근에 이제 농업, 어업, 이제 임업 이런 부분에도 나왔었죠. 산업별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과학에 기반한 넷제로 목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기업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기업들 중에 4분의 1이 계획을 공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해외에서 글로벌 단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인데, 보통 이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발표를 해서 투자자도 유치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케이스인데,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우스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우스폴은 넷제로 그 너머로 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12개국의 여러 섹터에 걸친 탄소 배출 목표치를 넷제로로 하는 1200개 이상의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후 작성을 했습니다. 기업의 태도를 정리해서 분석을 한 작년 보고서를 통해서 2022년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변화가 되게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COP26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공개하느라 바빴지만 올해는 다르다. 작년에 이제 엄청 뜨거웠죠. COP26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이게 얼마나 언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까? 저희 임팩트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넷제로 목표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COP27이 있죠. 이집트에서 열리는. 그리고 COP15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회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과학적으로 연계된 기후 목표를 공개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고 있다. 네, 게다가 누가 꺼리고 있냐 봤더니 3분의 2 이상이 고배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좀 그렇겠죠? 이제 대다수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중 23%가 홍보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홍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겠죠. 왜 도대체 도움이 안 될까라는 걸 보고서에서 다룹니다. 지역으로는 벨기에, 독일 등, 분야는 미디어 텔레콤이 그린허싱이 심하다. 이제 그린허싱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른바 독일어권인 이제 유럽 말하는 이제 다흐, EACH 다흐가 SBT 공표하지 않을 확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싱가포르의 본사를 둔 회사도 한 18%가 공개를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SBT를 보유한 기업 중에 미디어 텔레콤 분야의 기업들이 목표를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40%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뒤가 유틸리티라고 하네요. 이제 기업들이 그린워싱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그린워싱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이 그린워싱이 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을 하면 평판 자체가 너무 나빠지고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규제 기간의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홍보했다가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명성을 이제 한번 떨어지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그린허싱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런데 여기에도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우스폴의 CEO인 레나토 호이베르거는 보시면 어느 때보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진전을 이뤄서 주변 기업들이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필요가 있다. 빨리 나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진전이 조용히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뭐라고 얘기를 막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베이의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인 르네 모린 역시 기업의 기후 행동은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 필요한 요소다. 더 많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은 업계 분위기 그리고 협력사에서 공급망이 있는 협력 기업에 ESG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기후 행동이 공시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기후 위기를 늦추는데 연관이 또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보고서의 저자들이 다행인 것은 기업들이 목표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목표 달성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 달성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데 이거를 괜히 밖으로 발설했다가 잘하면 얘기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위험하다. 당장 못하는 거라도 감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4분의 3이 21년 12월 이후로 넷제로 관련 예산을 늘렸고 기업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대신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역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컨설팅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실사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지금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후 ESG 내재화의 측면이죠. 담당 직원이 있어서 가장 자신의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이걸 담당해서 실제적으로 보고서도 작성하는 이런 공시를 맡아줘 버리면 이 ESG 경영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고용을 한 만큼 내부 안에서 이걸 돌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하기 위해 C-레벨도 많이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에 대한 거가 있고요. 특히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좀 가장 비판받는 게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없다. 디자인만 이렇게 꾸며놓고 내용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비판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에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국의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글로벌 단에서도 기업의 ESG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린워싱에 따르면 여기에 내용을 넣을 걸 안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스코프3 배출 문제 해결을 포함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탐색하고 있고 또 가치 산출 전반에 걸쳐서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스폴은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기대고 있으며 기술에는 녹색 또는 저탄소 수소 및 탄소 제거, 탄소 포집 및 활용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늘리고 있고요. 정책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스코프3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산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민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 냈다가 이거 잘못돼서 그린워싱 아니냐 이렇게 얘기돼 버리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일단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실 이런 취약성에 대해서도 빠르게 드러내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어쨌든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건 투명한 정보 공시를 해라. 지금 이렇게 공시의 방향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린워싱도 결국에 공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3주째 지금 공시를 강조해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영역의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그만큼 요새 IFRS나 ISSB 공시 기준안 이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코프3 부분에서도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정보를 내라 CDP 차원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주간 공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준호의 생활 ESG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